안녕하세요. 10분 건강수다 진행을 맡은 의사 김영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건강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 열심히 드셨던 채소 때문에 오히려 병원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된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진료실에도 그런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몸에 좋다는 채소를 매일 챙겨 먹었는데 왜 저는 자꾸 아픈 거죠?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 또한 마음이 아프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60세 이후 채소 섭취의 치명적인 실수와 그 해결책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세이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5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현역에서 매일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료하며 건강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는 치매 걱정, 소화 불량, 관절 통증, 불면증 등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시죠. 그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작은 변화의 시작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1년 뒤 더욱 가볍고 활기찬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건강 문제로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과 혈관, 그리고 편안한 속을 지켜줄 지혜를 지금 바로 얻어가세요. 오늘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주에서 오신 김정희님을 소개합니다. 김정희님은 올해 75세이시며 은퇴 전에는 아름다운 전통자수를 놓는 예술가로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정희님 바쁘신 와중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준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걱정거리가 많아서 선생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눈이 많이 침침해지고 뭘 먹기만 하면 늘 피곤하고 속이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제 평생 자수 놓는 일을 해왔는데 눈이 이러니까 작업도 힘들고 늘 몸이 무거우니 밖에 나가는 것도 망설여지네요. 주변에서 채소를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고 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채소 반찬을 챙겨 먹었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정희님 말씀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채소를 건강식의 대명사로 여기고 열심히 드시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보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젊을 때와 달리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여러 면에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마치 새 차가 오래된 차가 되면서 관리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것과 비슷하죠. 젊었을 때는 아무거나 잘 소화하고 몸에 좋다고 하면 무조건 많이 먹어도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채소 하나를 고를 때도 어떻게 조리하고 얼마나 먹는지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 몸의 소화 기능부터 혈당 조절 능력, 그리고 면역력과 혈관 건강까지 전반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위산과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어 젊었을 때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끄떡없었지만 이제는 채소 한 조각도 속에서 오래 머물며 더부룩함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의 기능도 점차 약해지기 때문에 잘못된 채소 하나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내리게 하여 피로감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죠.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현명한 채소 섭취법을 아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어르신들이 흔히 저지르는 채소 섭취 실수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어떤 채소를 피해야 하며 반대로 어떤 채소를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 이롭게 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지식을 통해 정희님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희님 말씀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채소가 오히려 불편함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각 기능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소화 기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위산과 소화 효소의 분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맵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끄떡없었지만
이제는 고기 한 점이나 심지어 채소 한 조각도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더부룩함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약 70%가 크고 작은 소화불량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영양소 흡수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췌장 기능의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거나 우리 몸이 인슐린에 덜 민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당뇨병 위험이 커지고 쉽게 피곤하거나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약 40%가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저희 진료실에도 건강을 위해 쌀밥 대신 특정 채소를 많이 드셨지만 식사 후 늘 피곤하고 혈당이 들쑥날쑥해서 걱정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작은 실수가 장기적으로는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는 장 면역력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몸 면역력의 7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할 정도로 우리 몸의 방어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장벽이 약해지고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잘못된 채소를 섭취하면 장염증을 더욱 부추겨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전신 피로 그리고 면역력 저하로 감기 같은 잔병 치레부터 더 큰 질병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68세의 한 어르신은 늘 배에 가스가 차고 변비로 고생하시면서 심지어는 선생님 채소를 먹으면 더 불편해요 라고 한숨을 쉬시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장염증을 유발하는 특정 채소가 원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관 건강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60세 이후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이 줄어듭니다. 이를 동맥경화라고 하는데요. 잘못된 식사, 특히 혈압을 급등시키는 특정 채소는 심장에 큰 부담을 주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약 50%가 혈관 경직으로 인한 혈압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전반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채소 하나를 고를 때도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희님처럼 눈이 침침하고 피곤함을 느끼시는 것도 어쩌면 이러한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는지 반성하게 되네요. 저는 그저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은 거라고만 생각해서 종류나 양, 심지어 어떻게 먹는지까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몸이 피곤한 것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고요. 그럼 선생님, 제가 피해야 할 채소는 어떤 것들인가요? 혹시 제가 매일 먹던 채소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네, 정희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60세 이후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주의하고 피해야 할 채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우리가 평소에 흔히 접하고 몸에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특정 방식으로 섭취했을 때나 특정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채소는 바로 감자입니다. 정희님, 감자 자주 드셨나요? 네, 김영준 선생님 그럼요. 저는 감자를 정말 좋아해서요. 밥 대신 감자를 삶아 먹기도 하고 감자전이나 감자국도 자주 해 먹었습니다. 속도 든든하고 시장에서 구하기도 쉬워서 아주 즐겨 먹었죠. 몸에 좋다고 해서 더 열심히 먹었는데 감자가 문제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감자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네, 정희님처럼 감자를 주식처럼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감자는 포만감도 주고 영양소도 풍부하지만 6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의 몸에는 자칫 독이 될 수 있는 숨은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감자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혈당 지수, 즉 GI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음식이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인데요. 감자는 혈당 지수가 매우 높은 채소에 속합니다. 감자를 섭취하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아 췌장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췌장의 기능은 점차 약해집니다. 이미 지쳐있는 췌장에 계속해서 과부하를 주면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거나 몸이 인슐린에 둔감해져 당뇨병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 당뇨병 위험이 3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40%가 혈당 조절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자 섭취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로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이 심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에 80세의 이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건강을 위해 매일 쌀밥 대신 삶은 감자, 감자전, 감자국까지 다양한 감자 요리를 즐겨 드셨죠. 밥보다 가벼워서 좋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사 후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다리에 힘이 풀린다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따님께서도 엄마가 요즘 손주 얼굴도 못 보고 누워만 계세요. 라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감자 때문에 혈당이 너무 치솟아서 췌장이 과부하에 걸려 약 용량을 늘려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속상해하시며 선생님 감자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이게 왜 저를 아프게 하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던 노력이 오히려 몸을 힘들게 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내 감자는 그렇게 주의해야 할 채소였습니다. 감자를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채소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감자와 달리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소화도 잘 되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삶거나 쪄서 껍질째 드시면 영양소를 더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작은 고구마 1개 정도를 식사 대용으로 드시거나 식사 중간에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감자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채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생피망입니다. 정희님 혹시 샐러드에 생피망을 자주 넣어 드셨나요? 네. 김영준. 선생님, 저는 색깔이 예뻐서 샐러드에 꼭 넣어서 먹었습니다. 특히 빨간색 피망이 비타민이 많다고 해서 생으로 아삭아삭 씹어 먹는 걸 좋아했는데요. 피망은 몸에 좋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것도 피해야 할 채소라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왜 생피망을 피해야 하나요? 정희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피망, 특히 색깔 피망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고 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망 자체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건강에 매우 이로운 채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으로 섭취할 때 발생하는 특정 성분 때문입니다. 피망은 토마토, 가지, 감자와 같은 가지과 채소에 속하는데요. 이 가지과 채소에는 렉틴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렉틴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일종의 단백질인데요. 이 렉틴이 우리 어르신들의 몸에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은 장점막이 약해져 있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렉틴이 장벽을 자극하여 염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며 심하면 만성 피로와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최순자 할머니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피부 미용에도 좋고 몸에도 좋다며 매일 아침 생피망이 듬뿍 들어간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늘 속이 더부룩하고 배에 가스가 찼으며 무릎 관절염 통증까지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호소하셨죠. 검사 결과 장점막에 염증이 발견되었고 식단 조절을 통해 생피망 섭취를 중단하고 익혀 드시도록 권유하자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렉틴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익혀서 섭취하면 대부분 파괴되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미국 영양학회지에도 렉틴이 풍부한 식품을 익혀 먹는 것이 소화기 건강에 이롭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피망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저는 피망 색깔이 예뻐서 요리할 때 포기하기가 아쉬운데요. 아닙니다, 정희님. 피망을 아예 먹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핵심은 반드시 익혀 드시는 것입니다. 피망을 볶거나 찌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면 렉틴 성분이 대부분 사라져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도 높아져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유에 마늘과 함께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찜 요리에 넣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반 개 정도를 한 끼에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생피망 대신 다른 생채소를 원하신다면 시금치나 양배추 같은 채소는 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영양소가 풍부하여 좋습니다. 특히 양배추는 위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소화가 어려운 어르신들께는 양배추를 살짝 데쳐서 쌈으로 드시거나 양배추찜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채소는 바로 생콩나물입니다. 생콩나물요 김치찌개에 넣고 콩나물 무침으로도 자주 해 먹는데 이건 왜 피해야 하나요? 생으로 먹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간혹 식당에서 나오는 콩나물 국밥에 생콩나물이 올려져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정인님 말씀처럼 콩나물은 우리 식탁에 매우 흔하고 친숙한 채소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아삭한 식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죠. 하지만 콩나물, 특히 생콩나물은 어르신들께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균 감염의 위험 때문입니다. 콩나물은 재배 과정에서 고온 다습한 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이 과정에서 살모넬라균이나 대장균 같은 유해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해서 어느 정도의 세균에 노출되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6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은 면역 체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양의 세균에도 쉽게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식중독에 걸리면 구토, 설사, 복통 등 심한 증상을 겪게 되고 심한 경우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으로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중 상당수가 부적절하게 관리된 채소류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 환자분들의 식중독 발병률과 그로 인한 합병증 발생률이 젊은 층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정민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평소 건강에 자신 있으셨던 분인데요. 어느 날 지인들과 함께 식당에서 콩나물국밥을 드신 후 갑자기 고열과 함께 심한 설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응급실에 오셨을 때 이미 탈수가 심한 상태였고 힘없이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으로 밝혀졌고 원인은 콩나물국밥에 올려져 있던 익히지 않은 생콩나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며칠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간편하게 드셨던 음식이 오히려 큰 병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콩나물은 어르신들께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하는 채소입니다. 네, 정인님 말씀처럼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정말 우리 몸에 이로운 보석 같은 채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추천해드릴 채소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은 시금치나 브로콜리만큼 흔하게 볼 수 있는 채소인데 정인님은 당근을 어떻게 드시는 편이신가요? 당근이요. 저는 김치나 잡채 같은 음식에 조금씩 넣어서 먹고 가끔 생으로도 씹어 먹곤 합니다. 당근도 눈에 좋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제가 눈이 침침해서 걱정이 많은데 당근이 도움이 될까요? 네, 정인님 말씀대로 당근은 눈 건강에 매우 탁월한 채소입니다. 당근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요. 이 비타민 A는 시력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흔한 야맹증 예방이나 건조한 눈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루테인과 함께 눈의 황반 건강을 지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당근의 효능은 단순히 눈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지키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박정우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릴까요? 할아버지께서는 늘 혈당이 높아서 걱정이셨는데 제가 당근을 갈아 만든 주스를 매일 드시도록 권유했습니다. 몇 달 후 할아버지께서는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볍고 혈당 수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당근이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약이 될 수는 없지만 섬유질과 영양소 덕분에 전반적인 신체 활력을 높여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당근은 껍질에도 영양소가 풍부하므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당근을 볶아서 드시거나
올리브유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생으로 드실 때는 작은 당근 1개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거나 주스로 갈아 드시면 좋습니다. 단 주스로 갈아 마실 때는 식이섬유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통째로 섭취하는 것만큼은 못합니다. 한 끼에 작은 당근 1개 정도 약 100g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아, 당근을 그냥 생으로만 먹을 게 아니라 기름에 볶아 먹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앞으로는 볶음 요리에 당근을 더 많이 넣어야겠습니다. 제 눈이 좀 더 밝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정희님, 그렇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눈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0세 이후 어르신들이 피해야 할 채소 3가지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채소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채소 섭취를 최적화하여 우리 몸에 가장 이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주의해야 할 채소라도 올바르게 섭취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리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생채소보다는 익힌 채소를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렉틴 성분이나 세균 감염 위험이 있는 채소는 반드시 익혀 드셔야 하고, 일반적인 채소도 살짝 데치거나 찌거나 볶아서 드시는 것이 소화에 부담을 덜어주고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오래 끓이거나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적절한 시간만 가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는 30초, 브로콜리는 5분 정도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몸에 좋은 채소라도 과하게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속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한 끼에 한 주먹 정도 약 100에서 150g의 채소를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 종류의 채소를 조금씩 다양하게 섭취하여 균형 잡힌 영양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9세 최영희 할머니께서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채소를 산더미처럼 먹었더니 맨날 배에 가슴만 차고 소화가 안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제가 적정량을 권해드리자 이제야 속이 편안합니다.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세 번째, 색깔을 다양하게 섭취하세요. 채소의 색깔은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종류를 알려주는 신호와 같습니다. 초록색 시금치, 브로콜리, 주황색 당근, 빨간색 토마토, 보라색 가지, 적채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물질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들을 식탁에 올리는 것이 곧 건강한 식단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올바르게 보관하세요. 신선한 채소는 영양소 함량이 높고 맛도 좋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채소를 고를 때는 잎이 싱싱하고 색깔이 선명하며 시들거나 무르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매한 채소는 즉시 손질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잎채소는 물기를 제거한 후 비닐팩이나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당근 같은 뿌리 채소는 흙을 털어낸 후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거나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74세의 이순자 할머니는 옛날에는 채소 사오면 금방 시들어서 버리는 게 반이었는데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보관하니까 싱싱하게 오래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라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올바른 보관은 영양 손실을 줄이고 식중독 위험을 낮추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를 다루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채소를 씻을 때도 흐르는 물에 여러 번 꼼꼼하게 씻어 잔류 농약이나 흙미생물 등을 제거해야 합니다. 칼이나 도마 같은 조리 도구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어르신들의 식탁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가 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정희님과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채소 섭취 때문에 고민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올바른 지식과 현명한 선택으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희님,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이 정희님과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먼저 60세 이후 어르신들의 몸이 젊을 때와 어떻게 다른지,
특히 소화기능, 혈당 조절장, 면역력, 그리고 혈관 건강이 약해진다는 점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채소 3가지를 알아보았죠. 첫 번째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감자였습니다. 감자 대신에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고구마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장점막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생피망이었습니다. 피망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고 대신 시금치나 양배추 같은 채소를 생으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식중독 위험이 있는 생콩나물이었는데요. 콩나물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거나 양배추나 당근으로 대체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60세 이후 어르신들이 꼭 챙겨 먹어야 할 슈퍼푸드 채소 3가지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뇌 건강과 눈 건강에 탁월한 시금치였습니다. 시금치는 엽산과 루테인이 풍부하여 기억력과 시력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항암 및 항염 효과와 뼈 건강에 좋은 브로콜리였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비타민 K는 우리 몸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눈 건강과 혈당 조절에 이로운 당근이었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다양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채소를 우리 몸에 가장 이롭게 섭취하기 위한 5가지 최적화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소화를 돕고 유해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익혀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둘째, 과식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기 위해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드세요. 넷째, 영양 손실을 줄이고 안전을 위해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올바르게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철저한 위생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영준 선생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채소를 먹으면 다 좋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작은 습관들이 오히려 제 눈 건강이나 소화에 나쁜 영향을 미주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특히 감자를 밥처럼 먹었던 습관이나 생피망을 즐겨 먹었던 것이 문제였다니 이제야 제 몸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됩니다. 오늘 배운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의 효능과 올바른 조리법, 그리고 콩나물을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는 것까지 모든 내용이 제게는 금쪽 같은 지혜입니다. 앞으로는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똑똑하게 채소를 골라 먹고 눈도 더 밝아지고 속도 편안해져서 다시 활기차게 자수도 놓고 손주들과 더 많이 놀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정희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니 저도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의학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지병 여부에 따라 특정 채소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만약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식단에 큰 변화를 주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10분 건강수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도 채소 섭취 후 불편했던 경험이나 오늘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본 후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을 잡아주는 특급 비결을 가져올게요. 그때도 만나요. 10분 건강수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